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 의견에는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가 본인 부담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의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 약 80%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사이트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전화 여론조사의 적정 유무선 비율 등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펼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 이상인 경우에 보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 의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 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과 인쇄물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 의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 사진 등이 명시된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됩니다. 유권자 본인 부담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 또는 표시물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투표 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 범위 확대인데요. 시설물과 인쇄물을 사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 사진을 명시하거나 그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기호, 상징 마크, 마스코트를 명시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그 밖에 투표 참여 권유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과 2016년 관련 조문의 개정 의견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외에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4월 23일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사안, 현안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청취하고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적, 기술적, 현실적 상황에 대한 상호 간 이해 증진과 건전한 조사 환경 조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이번 좌담회는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가 사회자를 맡아 좌담회를 진행했고 박인호 부경대 교수와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 장승진 국민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좌담회에서는 무선전화 사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화 여론조사의 적정 유무선 비율과 관련한 주제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의 최소 응답률 규정 및 재접촉 현황을 공개하는 규정의 도입과 관련한 주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의 적절성 등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펼쳤는데요. 한편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2차 좌담회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는 6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의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에서 80.32%의 응답자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정책과 후보자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사이트 개선과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 현황 분석,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11,217명이 응답한 이번 만족도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37.66%가 알고 있었지만 처음 방문했다고 답했고 알고 있었으며 방문해 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28.47%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33.88%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공약 알림이 서비스 사이트의 사용 만족도는 26.68%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만족은 53.64%, 보통은 18.51%, 불만족 1.03%, 매우 불만족은 0.14%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의 방문 목적은 재보궐선거 지역 후보자 정책 공약 확인을 통한 후보자 선택 자료 검색이 68.35%로 가장 높았고 정당 및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정책 공약 검색이 54.73%, 학습 자료 활용을 위한 정책 공약 검색, 학술 자료 활용을 위한 정책 공약 검색,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대한 정보 검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어떻게 찾아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터넷 포털 검색이 64.94%로 가장 높았고 매 세대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 확인,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 등 언론 매체, SNS 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공약 알림이 검색,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현재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의 응답 및 검색 속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47.01%가 만족, 33.3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대다수의 이용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79.27%인 8,891명이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의 화면이 잘 구성되어 있고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가 쉽고 간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선거 관련 사이트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매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42.59%인 4,777명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꼽았고 인터넷 포털, 언론 매체, 인쇄시설물 매체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을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반영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선거 비용 보전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 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하고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이나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 등의 구입 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4월 19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관할 선관위는 그 청구 내역을 확인 조사해 6월 4일까지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하는데요. 선거비용 보전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 청구 금액 전액을 보전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선관위로부터 보전비용 반환을 명령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선거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찬중 법제국장을 모시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 4월 7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과 피켓 등의 문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법률의 과도한 규제가 근본 원인이므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을 개선하고 또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찬중 법제국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몇몇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 또 피켓의 문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또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적용했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언론 보도에서 문제시했던 대목은 크게 이제 표현의 자유 제한 그리고 법률의 편파적 적용이라는 지적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위원회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편파적 적용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언론 보도가 그 근거로 드는 내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외화죠. 또 투표가 내로남불, 무능, 위선을 이긴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이 사례에 적용된 법조는 선거법 제90조입니다. 이는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현수막 등 시설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이 유추되는 경우에 곧바로 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준비나 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 그 주체, 시간, 그리고 양태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법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현수막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운영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현수막이 법에 위반되는지는 법의 내용과 그리고 취지, 표현된 문자, 기호, 이미지뿐만 아니라 주체, 동기,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 등까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모든 정당 후보자 그리고 개인, 단체 등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왔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고요. 예컨대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다른 정당이나 단체에서 문의한
거짓말하는 일꾼, 정직한 후보, 땅 투기 정치인, 촛불 등의 표현도 법에 따라 일관되게 금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그리고 또 제93조를 근거로 좀 해석을 한 건데 현재 해당 조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선거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94년 선거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게재된 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그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물의 인쇄물 또는 시설물 배부나 또 길거리에 그 현수막을 거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외외적으로 정당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허용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제90조는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은 물론 그 명칭 성명이 유추되기만 하면 바로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의 중심에 있는 조항들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거법상의 현행 조문이 지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공정성 시비에 좀 휘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가 이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몇 차례 좀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2013년 6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 개정을 했는데요. 그 방향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다시 한번 지난 4월 21일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 의견은 과거의 개정 의견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이번 개정 의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 선관위는 이번 개정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또 관리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의견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선거법 90조와 93조 관련 개정 의견을 따로 떼서 원포인트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그 배경은 해당 조문으로 비롯되는 지속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성이 있고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먼저 그 선거법 90조와 9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정치적 표현은 상시 가능하게 되고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그리고 인쇄물의 배부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 또 무질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이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컨대 기호나 상징 마크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경우는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그 경우에도 현행은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은 물론이고 그 명칭 성명이 유추되는 내용까지 금지하고 있는데요. 개정 의견은 현수막이나 인쇄물과 같이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이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 허용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그 후보자나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어깨띠나 위옷, 모자 이런 것들을 일반 선거인도 할 수 있게 하자. 다만 이제 돈 드는 선거 또 개인의 선거운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 제작 구입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개정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국민들의 그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상당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도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우리 선거사에서 일반 유권자가 인쇄물과 소품 등을 이용해서 직접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 모습을 처음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 의견안 내용을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0조와 93조 1항을 폐지를 하게 되면 이 조항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효과인데요. 규제했던 내용이 폐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무분별하게 이제 현수막이 걸린다든가 인쇄물이 배부되는 그런 상황들은 조금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 또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기호라든가 상징 마크 이런 것들이 게재된 그런 내용들에 한해서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고 개별적으로 허용하던 그런 방식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대 그 내용에 포함된 것들만 제한되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또 법 적용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투표 참여 권유도 자유롭게 표현을 하되 지금까지 그 금지됐던 그런 내용들 정치적 어떤 그 가치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정당이나 후보자에서 선점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제한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 그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들만을 제한하게 되면 자유롭게 그 표현 내용들도 자유롭게 확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는 그런 활동들을 표현이 된 그런 어깨띠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예컨대 이제 선거를 운동 경기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네. 야구장에 응원하는 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간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선거 현장에서도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권자와 정당 후보자가 모두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하는 그런 어떤 축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은 확실히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이제 개정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절차들을 밟게 되는 건가요? 선관위는 정부하고 달리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위원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선관위 개정 의견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소관 상임위 행안인데요. 거기 또는 그 특별히 이제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면 정개특위에서 이 개정 의견을 논의 대상으로 채택을 해야만 논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채택이 되면 다른 법률들과 같이 통상의 절차대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 심사를 하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해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관위는 엄정 중립과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을 최고 가치로 삼아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법규 운용은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고 그 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부디 이번 개정 의견만큼은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규 운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고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뢰에 힘입어서 국민과 민주정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헌신하는 선관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찬중 법제국장 모시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안 제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